어젯밤이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당에 제한했다. 종부세 일부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된 거 아닌데 뭐 그냥 없었던 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 양도세 비과세 12억 올라간 것처럼 갑자기 또 뭔가 빨리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가 더 궁금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곧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아, 뭐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내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양도세 중과가 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게 정말 진정성 있게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2부 순서에서는 이번에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전세를 이제 월세로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반전세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현금 받아서 이거로 좀 세금 내자 하고 하시는 분들, 무턱대고 하셨다가 잘못했다가 다주택자들 경고라고 되는데 이게 이제 건보료 폭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설명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출처를 밝히고 보겠습니다. 조선비즈고요. 조선일보죠. 손덕호 기자님이 2021년 12월 11일 요때 작성하신 겁니다. 재밌는 게 이거예요. 서머리 한번 볼까요? 6개월, 9개월, 1년 나눠서 단계적 완화 방안 제안을 했고, 시장의 매물을 늘리는 것도 중요해서 깊이 검토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 반대.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대선 후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정부가 있죠. 정부, 청와대, 기재부 이런 쪽에서는 좀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과 여당과 정부, 당정 간에 갈등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이 해당 언론사는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 관련해서는 시골 운막도 2주택이냐는 문제 제기가 이제 타당하다고 지금 이 후보가 말을 했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니 좀 미리 좀 하면 더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모든 경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저 말고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이니까 저 말고 다른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일단 봅시다. 멤버 대신 절친이 되신 백혜정현님 어서 오시고요. 관련해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현재 협의 중이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일부 억울한 사례가 있다면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경북 김천시 축fun령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제 좀 있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다주택자 중에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서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있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지금 싹 다 막았잖아요. 옴짝달싹 정말 얼음 땡 만든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뭐 옛 속담에 뭐 병주고 약주고란 말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기사 사실 위주로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제 개인 의견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계속 갖고 있는 잠김 현상 회수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당에 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에 제안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은 유예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하고,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된다는 거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거다. 나름 이거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2020년 상반기 6월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조건이 10년 이상 보유였어요. 그래서 대상이 많이 없었거든요. 아마 그게 또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문기사에만 나온 걸로만 본다면 물론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특정 유예 시점을 딱 주고 그 시점에서부터 1년까지 준대요. 근데 그 1년을 그냥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6개월 안에 하면은
중과 완전히 면제, 그러니까 일반 과세로 되고 6개월보다 좀 더 늘어가면 절반만 면제, 그리고 12월까지면 4분의 1만. 이건 좀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신기하네요. 좀 신박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 자, 만약에 이때 중과 완화를 시행을 했다. 그럼 이렇게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가버리면은 계속해서 중과. 야,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중과 이거 없애는 거 절대 안 없앴다는 뜻인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거를 6개월로 나눠가지고 요때 팔면은 중과 완화 100%. 9개월 요때 하면은 50%. 이렇게 하면은 25%.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좀 당겨서 좀 매물을 유도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 보통 새낀 물건들이 많은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기 실거주보다는. 그럼 임차 계약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자, 두 번째, 이걸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매수자. 그럼 이 사람들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현재 지금. 대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부와 부딪히는 게 이거겠죠.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는 거는 뭐 지금 고점을 지금 매수자한테 떠받치라는 거냐? 약간 좀 여론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뭐 요 세 가지 정도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거 새낀 물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새낀 물건을 피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 대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거 정점이 되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투자 투기가 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냥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써놨을까요? 그냥 투기로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택으로는 전부 일단 투자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그게 구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 주식은 왜 투자를 해야 되죠? 주식도 어떤 경우에는 투기가 있을 텐데, 그쵸? 어쨌든 뭐 그거는 좀 그렇긴 한데 넘어가고요. 매물을 내놓아서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 검토하고 있다. 또 매물 잠김 현상 해소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다. 효과가 없다는 쪽은 기재부다. 이 때문에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된 8일 전국 아파트 매물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냥 이 그림인 거죠. 뭐 이런 거는 패스할게요. 기재부는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지난 1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딱 잘라버렸죠.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여당의 대선 후보가 또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걸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어떤 정책을 또 뒤집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서 이 후보는 좀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종부세도 나왔어요. 종부세 부과제에서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지방 저가주택은 다주택자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로 두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다른 기사긴 한데,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좀 완화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기사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해드릴게요. 자,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원짜리 시골 운막을 사 놓았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조정지역 2주택이면 중과 들어가고요. 조정지역 아니더라도 이런 조그만 주택 3주택만 있어도 중과 들어가죠.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 그러면서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일단 기사 있는 그대로 좀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좀 힘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이런 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것 같다. 아니, 이 문제 제기를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동안은 뭐 성토해봤자 바뀌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제 의견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보시면 만약에 시행된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이거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가정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뭔가 특정 시점이 나오고 요 기간부터 1년 안에 팔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 안에, 9개월 안에,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그리고 요 기간 넘어가면은 이제 중과 들어가는 거고. 자, 이 방법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임차계약. 여기 말 있는 그대로 다주택자들 물건을 빼내야 되는데, 그럼 대부분 다 새낀 물건일 거 아니에요. 실거주가 아니라. 근데 거기에 임차계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계약을 해가지고 2년을 또 기다려야 될 수가 있고, 청구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 6개월 안에 어떻게 팔아요, 이거를? 그렇죠? 팔기가 어렵겠죠. 뭐 9개월, 12개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한다면 시점 정해놓고 그냥 1년이라는 시간 딱 정해서 그냥 할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이 임차계약 요거를 맞추려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매도 시점을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매도 시점 조정을 위한 어떤 행위들이 나올 거다. 그 중에 하나가 등기 접수를 먼저 해버리는 거죠. 어제 제 블로그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중과가 전부 다 100%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계약을 하고요. 요때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땡겨버리는 거죠. 잔금을. 어떻게 땡긴다? 돈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등기 접수를 빨리 하면 돼요.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뭐예요? 내가 돈도 다 안 받았는데 등기 접수 넘기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요. 그 안전장치가 저당권 설정하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은 아예 전세계약을 매수자하고 맺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고 눌러 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몇몇 사소한 어떤 사건, 사고들이 터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거 양도세 중과 완화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누가 사야 되잖아요. 매수자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매수자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수자들이 대출이 묶여있는데 살 수 있어요? 내가 무주택자든 1주택자에서 갈아타려는 사람이든 대출이 묶여있는데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그런 진정성이 있게 되려면 이 대출 규제 완화하고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대출 규제 완화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갈아타려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무주택자인데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나도 내 집에서 등 따뜻하게 발 2다리 쭉 뻗고 살고 싶은데 규제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못 사게 하고 대출을 막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대출 규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꼭 보면 좋겠다. 세 번째, 이게 이제 정부에서 가장 반대하는 그거겠죠. 정부는 이미 고점이라고 해가지고 집 사지 마라. 뭐 사지 말아라기보다는 좀 살 때 좀 신중해라. 이렇게 했고, 물론 이제 내부 자료에서는 고점된 올라가는 거 상태로 해가지고 좀 비판을 좀 받긴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이라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걸 이렇게 매물로 나오게 해버리면은 이거 고점인 걸 받으라는 거잖아요, 매수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시행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 저에게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봐라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근데 그 누구한테 나쁘지 않은 전략이냐면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 생각이에요. 잘 봐요. 22년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21년 12월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이때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 자,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2018년 4월부터 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단 말이에요. 요때 요 날 이후에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요때 많이 등록을 하셨어요. 임대주택으로. 2018년 뭐 1월에서 3월 요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등록을 할 때 민간 단기 4년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장기 8년으로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요 4년으로 하신 분들 많거든요. 딱 언제 끝나요, 지금? 딱 요때 끝나는 거죠. 기가 막혀요, 타이밍이. 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뇌피셜. 그럼 요때 이제 말소 되거든요. 자동 말소. 그럼 당연히 팔까? 이 생각 드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 4년 임대주택 요건을 잘 맞추신 분들은 요건이 돼 있다면은 어차피 여기 중과 안 들어가요. 양도세 중과 배제돼요. 그래서 팔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물량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걸로? 현재 지금 나온 기사에 내온 제한들로.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자,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맞죠? 자,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물량은 평소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수요는 나올 수 없어. 왜? 대출 때문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게 나올 거예요. 왜? 내가 양도세 중과를 맞느니 일반 과세로 파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이 5천만 원이 나오는데 일반 과세로 하면은 1,000만 원이 나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와요. 이게 양도차익 1억일 때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한 절반인 1,500만 원만 내가 시세보다 낮게 팔면 팔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일부 이렇게 하락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봐요. 여당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말 못할게요. 말을 하면 또 노딱이 붙을 것 같아서. 노딱 붙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시나리오가. 그래서 저는 핵심이 뭐냐면, 과연 이 대출을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저는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아주 최대의 관전 포인트. 이거 절대까지는 아니고, 이걸 안 풀어준다는 거는 이런 아주 음흉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물건이라도 내 집 마련하게 하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한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온리 무주택자, 1주택자 한해서 대출은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 이렇게 해도 댓글 달릴 거예요. 야, 다주택자 투기꾼한테 왜 대출을 풀라 그러냐. 아니라니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한테만 풀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2018년 제가 쓴 책에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딱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물량 나오고 수요 안 되면은 딱 여기 대출 묶고 이게 대출이 키거든요. 그럼 가격 일부 하락 나와요. 그럼 이거 가지고 가격이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믿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만 믿으시고 전문가 말씀도 믿지 마시고 뭐 심지어 제 멤버이신 분들도 제 말은 믿지 마세요.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가설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게 그대로 시장에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고 되면 아 내가 좀 뭔가 이런 게 보는 게 눈이 생기는구나. 틀리면 아 어디가 틀렸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 업그레이드를. 그러면 나중에 그게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좋아질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고 조금 더 많은 자산을 불리셔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분들 특히 이거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거란 참 좋은 거다. 한 1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월급쟁이들도 뭐 회사 다니다 안 되면은 잘리기도 하고 뭐 평가도 받고 임원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든데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이에요 정말. 근데 그게 다 모두 평가를 받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날이면 날마다 평가를 받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평가받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그 평가받는 기간이 저는 좀 당겨주면 좋겠어요. 뭐 1년에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뭐 4년 5년 막 이러는데 좀 더 당겨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혹시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게 나오면 발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